이번에는 용의물권의 세 번째 주제인 전세권 330페이지 보실 차례입니다. 용의물권에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번째입니다. 그 전세권의 체계를 카테고리를 잡아드리면 이렇게 네 개로 카테고리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요, 전세권의 개념 문제. 뭐를 전세권이라고 하느냐, 개념 문제. 두 번째는 전세권의 계약 기간 문제예요. 기간 문제. 지문에 하나 정도 나와요. 객관식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전세권의 효력. 이 부분이 핵심. 전세권의 효력. 이 부분은 제가 지상권하고 똑같은 구조로 카테고리를 가져가십시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권리하고 의무 두 개로 판을 나누라. 전세권자의 뭐하고요? 권리 측면 그리고 무슨 측면? 의무 측면 이렇게 판을 쪼개서 정리에 들어가실 것. 그 권리가 몇 가지로요? 5개로 되어 있다고 미리 소개를 했어요. 지상권하고 똑같다. 다른 게 하나 있다. 다른 거 하나만. 거기에 포인트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요. 전세권 소멸 부분입니다. 소멸. 자, 그러면 개념 부분을 빼고 나면 기간, 효력, 소멸 똑같죠. 지상권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정리하십시오.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야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져가셔야 돼요. 효율성을. 통일성을요. 효율성하고 통일성. 그래야 정리가 쉬워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30페이지 위에 요걸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전세권의 체계해가지고 4개를요. 4개를. 자, 그러면 전세권 먼저 개념 만나보실게요. 전세권의 개념. 자, 전세권이라는 건 우리가 세를 얻는 거예요. 세를. 우리가 세를 얻는 방법은 나 집 세를 얻을 거야. 세를 얻는 방법은 이렇게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첫째, 월세 계약. 소위 사글세 또는 월세라고 그러죠. 월세 계약. 고시원 같은 경우 월세를 얻는다. 내가 한 달에 40만 원 내고 월세를 얻어서 사용한다. 이 계약을 우리는 임대차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월세 계약. 집주인은요, 임대인 이렇게 부르지요. 세주는 임대인, 세입자는요, 임차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에서는요, 뭐가 필수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만 하면 되고 등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등기는 안 해도 돼요. 합의만 하면 돼. 합의만. 몇 년 살 거예요? 나 2년 살 건데 오케이 2년. 계약 기간 2년. 임대료는요. 월 40만 원이에요. 월 40만 원. 차임이라고 그러죠. 차임은 얼마요? 40만 원이다. 40만 원. 계약 기간은 2년. 이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사용하는 거야. 이 집을 사용하는 거죠. 대신에 차임을 지불하고요. 차임을 지불하고.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 계약 또는 월세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지는 이 권리는 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입니다. 임차권이라는 채권이에요. 채권.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주인이 바뀌면 이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새 주인에게는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 새 주인한테. 바뀐 새 주인한테는 얘가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두 번째 새 계약은 A가 B에게 전세권을 주면서 세입자 B가 월세를 넣지 않고 이렇게 전세금을 일시불로 내는 거죠. 일시불로. 나 전세금 1억 내겠습니다. 1억. 전세 계약을 하죠. 전세 계약을. 그리고 전세금은 1억으로 합시다. 계약 기간은요.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합시다. 1년. 이때 집주인을요.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이 집의 전세를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자.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라고 그랬죠.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설정자예요. 세입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전세권자. 그럼 이 전세권은요. 임대차처럼 합의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합의하고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요. 그 점이 임대차하고 달라요.
이거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래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할 때는요. 전세금이 얼마인지 기간 얼마인지 이걸 합의를 해야죠.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이라는 거를 등기요. 등기를 꼭 쳐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전세권. 이거는 임차권, 채권이고요. 채권. 이거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탄생한 겁니다. 물권.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전세권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설정계약과 전세권 등기합니다. 전세금도 등기가 돼야죠. 이것도. 전세금 1억. 이거 등기부에 떠야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전세권이라는 물권이라고 불러요. 물권. 그럼 이거는 물권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다. 이게 새 주인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얘는 그냥 살 수 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자, 이쪽은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계약법에서 봐요. 계약법 임대차 파트에서. 지금 우리는 물권법에 있는 전세권을 보고 계신 거죠.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세가 있는데 또 하나 세가 그게 바로 뭐냐면 미등기 전세예요. 자, 주인이 세를 놓습니다. 이렇게. 전세금 1억이에요. 1억. 계약기간 1년. 똑같아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전세금은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계약기간은요. 1년 합시다. 1년. 그런데 위에는 설정 등기를 했잖아요. 근데 등기를 안 해요. 현실에서는. 등기 안 하는 전세가 많아요.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요. 미등기 전세. 전세금 1억인데 등기를 안 했어. 이름하여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요. 그럼 대신에 이 세입자가 뭘 하죠? 여기는 등기를 하는데 세입자 앞으로 등기를 꽂아놔요. 근데 이건 등기 안 하죠. 그럼 대신 뭐 할까요? 여기다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요. 세입자 앞으로 세입자인 B 앞으로 여기는 전세권이라고 등기를 해요. 등기를 꼭 쳐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등기를 쳐놓은 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이라는 물권이라고 그래요. 전세권이 생긴다. 전세권. 여기는 전세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지만 전세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실무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미스 많으신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걸 전세권이라고 그러거든. 전세권 아니에요. 이거는. 전세권이라고 명명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냐? 등기가 돼 있냐 이거죠. 등기가. 이건 등기 안 했잖아요. 미등기잖아요. 전세권이라고 등기 떠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전세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쌤 이건 뭐예요? 전세금 일시불로 내는데요? 그럼 임대차예요. 이게 임대차예요? 아니에요. 임대차는 매달 내야 되는데 차임을?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권 아니야. 왜 아니야? 등기 안 해서. 그럼 얘는 족보가 헷갈리는 거네. 얘가. 월세 아니야. 월세 아니야. 근데 뭐예요? 전세권도 아니야. 왜 아니야? 등기 안 해서.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중성이야. 여기도 들어갈 수 없는 놈이야. 이놈은 족보상. 월세 아니죠. 너 월세 아니지. 오케이. 너 그럼 전세권이 아니야. 왜요? 등기 안 해서. 그럼 너는 족보가 어디야? 중성이야. 중성.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이 중간에 껴있는 놈이 바로 이거야. 미등기 전세가 바로. 근데 우리 현실에는 아파트나 빌라 보면 전세 계약 그럴 때는 대부분이 뭐예요? 이쪽에 있는 전세권보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 이게 95% 넘어요. 이건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 주인이 전세권 등기해 주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등기해 주는 거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이 전세권은 주인이 만약 전세금을 나중에 안 빼주면 1억 안 빼주면 전세권자는 지 스스로 집을 경매해버린다. 살던 집을 뭐 할 권리가 생겨요? 세입자가. 이 세입자 전세권자가 집을 경매 처분할 수 있어요. 경매권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돼. 그래 주인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저 세입자가 지금 지난달까지 나랑 같이 술 먹다 갑자기 내 집 경매는 되는 거지. 돈 좀 내가 밀렸다고. 그게 싫어해. 이걸 싫어해 주인은. 대부분은 뭘로 돼 있어요? 이렇게요. 미등기 전세로 세를 놔. 미등기 전세. 등기 안 해줘. 주인이 싫어해서. 대신에 세입자 앞으로 뭘 하느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를. 이런 전세를 뭐라고 불러요? 미등기 전세라고 해요. 전세권인 거죠? 아니라니까 이거. 전세권이라고 그러면 다 틀린 거야 이거. 전세권이라고 하려면 이거예요. 등기가 꼭 쳐져 있어야 된다고. 전세권 아니라고. 이거 돼야 된다니까.
이 실무에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돼요. 그럼 이런 전세를 뭐라고 할까요? 이런 전세. 미등기 전세를 이렇게 하면 쉬워요. 미등기 전세라고 붙이면 요거하고 구별이 딱 돼요. 식별이. 왜? 등기된 거, 등기 안 된 거. 그럼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미등기 전세라고 안 해도 되고 대신에 확정일자를 받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확정일자부 전세 이렇게 해도 돼요. 확정일자부 전세. 이거는 전세권 등기한 거. 그러면 확실하게 구별이 됐네요. 세 계약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세를 주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 세를 얻는 거, 임차권으로 얻는 거, 전세권으로 얻는 거, 확정일자부 전세로 얻는 거, 미등기 전세로 얻는 거 세 가지가 있다. 오케이. 그럼 뭐가 틀리냐? 이거는 물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등기 안 했으니까 물권 아니죠. 너 물권이야? 아니야. 야, 물권은 등기 쳐야 되는 거야. 등기 안 했죠. 그게 물권 아니야. 대신에 뭘 했어요? 전입신고를 했죠. 그래서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은 아니야. 왜 아닌데? 등기 안 했잖아. 대신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겨. 왜 생기는데? 이걸 했잖아.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겨. 그래 주인 바뀌어도요. 이 집주인이 집 팔아도요. 이 집 팔아도 얘는 그냥 사는 거예요. 왜요? 대항력 주어지니까. 대신에 이 세입자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돈 안 주더라도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 빼주면 이 집 경매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얘는 물권이 아니니까 경매권이 없어요. 집에 경매권 인정이 안 됩니다. 단 얘가 경매하는 방법은 임차권 자체로요. 얘가 스스로 경매는 못해요.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단 뭐해서? 소송에서 보증금만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으면 경매할 수 있다. 뭐 받으면? 승소 판결 얻어서 경매하는 방법은 있더라. 이건 예외다. 예외. 이걸 해야 되니까. 소송을 해야 되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소송하지 않으면 경매권 없어요. 얘는. 경매권은 누구한테만? 전세권자한테만 있다. 그럼 얘는 임차권이니까 경매권이 있을까? 없죠. 그래 경매권은 누구한테요? 전세권자에게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럴 때만. 자, 그래서 세를 얻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요. 전세권으로 경매 꽂아놓은 거, 자, 전세권으로 등기를 꽂아놓은 거, 이거를 전세권이라고 그러고, 이거는요 민법의 규제를 받아요. 민법의 전세권. 민법상 전세권 파트의 규제를 받는다. 전세권의 규제를 받는다. 근데 밑에 있는 건 이거 미등기 전세죠. 미등기 전세를 소위 뭐라고 그래요? 확정일자부 전세 이렇게 불러도 되죠. 이런 전세는 민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요. 뭐의 규제를 받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죠. 특별법의 규제를 받아요. 특별법. 민사특별법 뒤에 공부할 거예요. 이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적용법규가 달라요. 이쪽은 민법의 규제를, 이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 적용법규가 완전히 다른 게 돼요. 그래서 이 미등기 전세를 전세권이라고 이해하면 정말 엉뚱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시중에 대부분의 전세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90%가 이거예요. 미등기 전세로 돼 있어요. 이거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거. 그럼 이건 계약서에 뭐라고 쓸까요? 이거 계약서에 뭐라고 쓸까요? 이거는 무슨 계약서 쓸까요? 이건 임대차 계약서. 이건 무슨 계약서? 전세 계약서 그래요. 이거는 그럼 무슨 계약서? 이건 무슨 계약서? 이건 전세 계약서 그래요. 이거는 무슨 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설정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 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왜? 이건 등기해야 되니까. 또 뭐가 다르냐? 이 전세권하고요, 미등기 전세. 뒤에 특별법. 이 특별법을 공부하면 저절로 정리가 딱딱 될 터인데 뒤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뒤에서 이쪽에서. 잠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전세권에서는 체당기간이요. 체당기간이 얼마냐면 1년입니다. 1년. 근데 주택임대차에서는 체당기가 2년이야. 2년. 기간이 틀려. 기간이 완전히. 전혀 엉뚱한 결과가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 지금 보고자 하는 데는 미등기 전세가 아닌 여기입니다. 이 부분. 설정계약과 뭘 마친 거? 전세권 등기를 마친 거. 이 부분 만나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자는 이 집을 그냥 얻은 건가요? 아니죠. 전세금을 내고
전세금을 주고 이 집 사용권을 주인한테서 얻은 거죠. 이게 전세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용익물권이라고 그러는 거는 집 주인으로부터 사용권을 얻었다. 공짜로 아니야. 전세금 냈잖아 내가. 이게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계약기간 동안 이 집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어요. 언제까지? 계약기간 동안. 그래서 사용하는 게 본체다. 사용하는 게 본체. 지상권도 뭐가 본체였죠? 사용하는 게 본체였죠. 사용하는 거.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 지상권의 본체였죠. 전세권도 본체가 뭐예요? 본체가. 집을 사용하는 거죠. 집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전세권의 본체는 집을 뭐 하는 권리예요?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여기 5줄 거볼게요. 지상권하고 똑같았어요. 다만 다른 게 하나 있었죠. 다른 게 하나. 지상권하고 논리구조가 똑같다. 정리를 해보지요. 이쪽엔 지상권. 이쪽엔 전세권. 양자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한 방에 그냥 통쾌하게 부셔버리겠습니다. 지상권. 본질은 뭐예요? 토지 사용하는 거예요. 지상권의 본질은 지자죠. 땅 지자.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토지 사용 물권. 토지 쓰는 거죠. 그럼 전세권자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물권이다. 부동산을 뭐 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다. 사용하는 물권. 그 주인 바뀌어도 이거 주인 바뀌어도 이 전세권자 쫓겨나나요? 아니죠. 그냥 살아요. 왜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둘 다. 1번 똑같죠. 두 번째 상린권 있죠. 상린권. 상린권이 인정된다. 그죠? 그러면 전세권에도 상린권 인정된다. 똑같다. 세 번째요. 지상권에서는 지료를 받고 전세권에서는 뭘 받죠? 전세금을 받죠. 여기서는 지료. 이쪽에서는 전세금을 받죠. 전세금을. 근데 이게 고정이에요. 올릴 수 있어요. 올리거나 낮춰달라. 깎아달라고 할 수 있죠. 증감 청구권 인정된다. 지료나 전세금 증감 청구권. 여기는 전세금 증감 청구권. 똑같다. 이쪽도. 요 용어만 달랐죠. 증감 청구권 인정되는 건 똑같다. 오케이. 네 번째. 요점이 다르다.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보장됩니다. 지상물을 뭐 하시오? 사시오. 지상물 사 이거 사. 건물 사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게 보장되죠. 근데 전세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없다. 요건 없고 대신에 뭐가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게 인정되고 여기는 인정 안 되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대신에 뭐가 인정된다고요? 대신에 요게 있다. 요게. 부속물이요. 부속물. 지상물 대신에 부속물. 부속시킨 물건. 전세권자가 새 살다가 싱크대요. 싱크대가 너무 올드해가지고 그거를 새로 바꿔놓았어요. 그 싱크대를 계약 끝나면 어떻게 해요? 떼우든가 주인 보고 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부속물을 뭐 하라고요? 사라고. 사라. 매수 청구권. 이게 인정이 되옵니다. 지상물은 인정 안 되고 이게 인정된다. 오케이. 요 4번만 다르다. 4번만. 그 다음 처분권 인정되는 거 똑같다. 5번. 둘 다 처분권 있다. 처분권 있죠? 이쪽도 처분권 있다. 똑같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아주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요 4번만 다르다. 오케이. 끝. 이게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통으로요. 통으로 한 방에 정리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비교 정리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핵심은요. 전세권의 권리 5개는 이미 부셔버렸어요. 5개. 요 박스, 요 도표 하나로 전세권의 효력은 다 부셔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개념하고 기간, 요 문제만 나왔습니다. 요 부분. 자, 그러면 전세권의 개념부터 하나씩 책을 통해서 분석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전세권의 의 303조 조문 볼게요. 330페이지 맨 위에 330쪽 맨 위에 전세권의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자는요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전세금 1억을 줘야 되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부동산이 객체입니다. 객체 위에 쓰세요. 객체라고요. 부동산이 객체다. 점유를 하죠. 누가 점유해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집을 점유해서 살죠.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별표,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로 전세 얻으면 주택으로, 노래방으로 전세 얻으면 노래방으로, 그죠? 그 용도에 쫓아서 사용해야 되는 거지. 주거로 얻은 거를요, 노래방이나 술집으로 사용하면 용도 전용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별표. 거기다 쓰세요. 용도 위반하면 아웃. 용도를 위반하면 전세권자 쫓겨나요. 그리고 그 부동산 전부의 별표,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별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금 우선 변제받아요. 언제요? 경매에서. 전세권자는 이 집을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를 해가지고 전세금을 후순위자보다 먼저 받는다. C가 저당권자, 얘가 전세권자. 이게 경매가 되면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로 배당받는다. 두 번째 항.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못한다 별표. 25의 기출. 농경지는 전세 못 놔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전세 놓을 수 없다라고 법이 못을 딱 박아 놓았어요. 자, 밑에 전세권하고 임차권 비교하고 박스 권았죠. 예, 이거 지금 좀 전에 설명한 걸로 대체하면 됩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워지지 않아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뒤에 임차권을 공부하게 되면 저절로 되니까 이걸 지금 외우려고 애쓰실 필요 없다는 점. 자, 그러면 보셔야 될 거는요. 331페이지에 4번입니다. 4번에 전세금이라는 거 하나 있죠. 그거 하나만 별표합니다. 전세금. 이 전세금이 있어야 전세권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금은 전세권의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두 번째 줄 볼까요?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밑줄이요. 그러나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요. 이 전세금 1억을 현실적으로 돈을 갖다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의 별표, 기존의 채권의 별표 24에 26회.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느냐? 판례는 인정합니다. 가령 B가 얘한테 전세금 1억을 쏴준 게 아니라 1억을 쏴서 준 적은 없어요. 대신에 A한테서 B가 받을 돈이 있어요. 받을 돈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얼마가? 채권 얼마? 1억이 있었다. 받을 돈 1억을 뭘 위해? 전세금으로 하자. 이게 된다는 거예요. 별표. 다음 동그라미 3번이요. 전세금 등기입니다. 전세금은 꼭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거기다 써주실까요?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전세금 1억 가고요. 이건 채권으로요. 채권으로 가름한다 못한다? 가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세금은 등기해라 하지 마라.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럼 쌤 전세금 내가 1억 줬는데 주인이요. 내가 대출 받으려니까 이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니까 전세금을 이게 있으면 대출이 덜 나온대요. 전세금을 이거를 5천으로 낮춰줄래요? 그래 마음 착한 이 뽕순이가 1억을 줘놓고요. 전세금을요. 5천으로 등기했어. 5천으로. 준 건 1억인데 5천으로 등기가 됐죠. 그때 이 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요. 경매로 넘어가면 얘가 빼갈 수 있는 돈 얼마다? 5천밖에 안 된다. 왜? 등기된 금액만. 등기된 금액만큼만 우선 변제 5천만 원만 빼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준 건 1억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등기된 만큼만 우선 변제 받아간다. 그게 동그라미 3번.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전세금 증감 청구요. 얘는요 올릴 수 있어요. 전세금 올리고 얘는요 전세금 낮춰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판례는 증액 갈 때요. 증액 갈 때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제한이. 몇 프로까지요?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이니까 몇 프로? 5%죠. 5%까지만 전세금의 5%까지만 증액이 가능하다. 증액 한도야. 증액 한도. 나 5%까지 올릴 거야. 1억이면은 5%니까 500만 원. 예, 증액 문제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19회 시험에. 그 다음 주인이 바뀌면 이 주인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 호주로요. 이사를 싹 가버렸어요. 여기는 전주인, 여기는 신소유자. 그럼 신소유자는 집을 매매로 살 때요. 매매로 살 때 여기 세입자 있었죠. 그럼 먹기고 샀다고 그러죠.
전세 끼고 1억 끼고 집 샀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신소유자가. 그럼 뽕순이 B는 계약 기간 1년이 끝나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빼달라고 할까요? 설정자인 전주인일까요? 신소유자 지금 주인일까요? 바로 신소유자다. 전세금 반환이죠. 1억 반환 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죠. 반환 의무자는 누구냐? 설정자 그럼 X. 설정자가 아니라 누구다? 신소유자다. 오케이. 여기 시험 문제. 설정자 몫이다. 노. 설정자 아니라고. 누구라고? 신소유자라고. 오케이. 그래서 전세금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의 별표. 첫 번째는 뭐야? 채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대체할 수 있다. 나 얘한테 공사금, 공사대금 1억 받을 거 있거든. 그 공사금으로 뭘로 하자? 전세금을 하자. 됩니다. 등기되는 것만 내가 빼갈 수 있다. 등기된 만큼만. 그 다음 증액할 때는 제한이 있는데 몇 프로? 5%라는 거. 그 다음 전세금은 누가 빼주느냐? 전주인이냐 신소유자냐? 신소유자가 내준다. 오케이. 네 가지 정리하시면 끝. 그래서 전세권의 개념에서 기억할 게 이거예요. 전세권은 전세금이라는 게 필수인데 이 전세금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꼭 하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다. 다음 전세권 취득 부분 볼게요. 자, 그럼 전세권은 저절로 생겨요? 아니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야지. 설정자하고 전세권자하고 설정계약을 해야 돼. 설정계약해야 돼. 설정계약. 뭘 설정하는데? 전세권이지. 전세권을 뭐 하는 거? 설정하는 계약. 그리고 뭘 해야죠? 등기를 해야지. 등기. 전세권이라고 등기할 것. 그래야 전세권이 탄생한다. 오케이. 이때 전세권 설정은요. 집 주인이 하는 거예요. 남의 집도 하는 거예요. 내 집만 전세 설정할 수 있다. 왜?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전세권 설정에서 중요한 맥은 이거다. 전세권 설정에서. 거기다 써주세요. 332페이지에 전세권 취득이라고 돼 있죠. 취득 옆에다 써주세요.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설정 계약과 뭐를 해야죠?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그래야 전세권이라는 게 태어나더라. 이때 전세권 설정은 이 전세권 설정은 집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등기를 얘한테 내줘야 되니까. 그 집 소유권 있는 사람. 집에 대한 뭘 가진 사람? 처분권. 소유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소유권 가진 자. 그 소유권 없는 사람은 전세 놔요, 못 놔요? 못 넣는 거예요.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 19에 24이겠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은 뭘 가진 사람? 소유권을 가진 자만 하는 거니까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다. 전세권 설정하는 거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야. 시험 문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놓을 수 있어. 전세를. 그 점이 임대차 계약하고 틀리다. 임대차 계약은 왜요? 약정만 하면 돼. 합의만 하면 되죠. 등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소유권 있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은 없어도 돼요. 내 집 아니어도 임대 계약서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합의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전세권은 합의가 아니라 뭘까지 해야죠? 등기까지 해줘야 돼요. 등기까지. 그래도 뭐가 있는 사람? 소유권 가진 사람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요 점이 임대차 계약하고 다른 점. 그래서 19회 시험에 이걸 딱 치고 들어왔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뭐가 있는 사람?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진 자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고 소유권 없는 사람이 전세 계약한 거는 법적으로 무효다. 무효. 오케이 끝. 자, 그러면 여기 됐어요. 전세금에 대한 고찰,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찰은 뭐였죠?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하는 거.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는 처분 행위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끝. 다음, 전세 계약 기간 문제. 계약 기간이죠. 지상권도 똑같이요. 계약 기간 문제가 됐죠. 지상권도. 근데 전세권도 똑같아요. 전세를 놓게 되면 여기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을 이렇게 놓게 되면 기간 문제가 첫 번째로 문제가 되더라. 계약 기간 문제.
자, 그 기간에 대한 규제가 바로 민법 312조에 있어요. 12조에 4개를 두고 있어요. 4개. 312조 1항, 2항, 3항, 4항 4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 기간 문제 볼까요? 312조 1항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하니까 뭐죠? 최장기. 최장기가 10년. 두 번째 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여기 중요하죠? 첫 번째. 전세권의 계약 기간에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최단기가요. 최단기가 몇 년으로 됐어요? 1년입니다. 1년. 주택 임대차는요. 조금 전에 보셨죠? 주택 임대차는 몇 년? 2년 보장한다. 미등기 전세는. 자, 미등기 전세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그때는 최단 기간이 1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보장한다. 2년. 요 점이 전세권하고 다르다. 오케이. 기출문제. 그럼 뽕순이가 계약 1년 했다. 1년. 이 집 1년 전세권 계약했다. 그러면 2년 동안 살 수 있을까? 뽕순이가 1년 계약하고 2년 살까 못 살까? 못 산다. 왜요? 전세권 1년만 살아요. 미등기 전세는 1년 계약하고 돼요. 1년 계약하고도 2년 동안 살 권리가 있다. 요 점이 다른 거. 그래도 전세권은 최단기가 몇 년? 1년이에요. 여기 2년이고. 구별 잘 해두실 것. 그 다음 우측에 보실 거예요. 우측에 보시게 되면 333페이지 보면 쌍괄호 3번에 계약 갱신 밑에 312조 나와 있죠. 1항 3, 4항 나와 있어요. 3항 볼까요? 3항. 전세권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이 뭐예요?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근데 그 기간은 그 갱신한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을 못 넘는다. 10년 넘을 수 없어요. 다음 사항 있죠. 사항이 바로 법정갱신이에요. 전세권은 최단기 문제하고요. 요 법정갱신의 문제. 그 다음 세 번째요. 기간 없을 때 문제예요. 기간 약정 없을 때. 요 세 가지가 전세권 계약 기간에서 출제 대상이에요. 세 가지만. 법정갱신의 뜻은 뭐냐면 갱신은 연장되는 거죠. 갱신은 연장이에요. 계약기간 1년 했다. 1년 했어요. 그러면 2016년부터 만약 2017년까지다. 2017년 12월 말까지라고 해볼까요? 31일까지. 이때까지가 만기인데 보통 끝나기 전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가라. 연락하죠. 한 달 전에 연락이 오죠. 적어도. 아니면 전세금 올릴 거니까 살든가 전세금 올려주든가 하라고 이쪽에서 연락이 오죠. 근데 그런 연락을 설정자가 안 했다는 거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러면 법률의 규정으로 자동갱신되는 거예요. 그래 법정갱신은 다른 말로 자동갱신이다. 옮겨 적어볼게요. 법정갱신 이꼬르 무슨 갱신? 자동갱신이다. 이러면 정리 끝. 법률에 의해서 갱신이 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으로 연장 처리된 걸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어떤 요건하에? 1개월 전까지. 늦어도요. 11월 말까지요. 여기서 한 달 전이니까 소급하면 한 달 전이면 11월 말이죠. 11월 말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아무 통지가 없어. 연락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아무런 말이 없어. 언제까지요? 늦어도 한 달 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연장 처리가 돼요. 이게 법정갱신이에요. 자, 조문 볼까요? 312조 4항입니다. 4항 왼쪽에 적어주세요. 법정갱신이라고요. 법정갱신 별 2개.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6월부터 1월까지요. 1월입니다. 1월. 늦어도 1월입니다. 늦어도 한 달 전. 요거 중요해요. 전세권자에게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밑줄 쫙 거기다 적어주시면 되죠. 아무 말 없을 때.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요때 어떻게 돼요?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를 설정한 거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발표.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로 본다. 그럼 전세금은 얼마로 되는 거예요? 전세금은 전과 동일해요. 전과 동일하게 이게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으로 된다. 1억. 전세금은 1억. 전과 동일. 근데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간은 전과 동일하게 1년으로 되는 거죠. 그럼 틀리는 거죠.
1년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정함이 없는 거로 돼요. 전과 동일한다. 그럼 X요. 전과 동일하다. 그럼 XX. 이거 전과 동일이 아니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정함이 없는 것. 즉 만기 안정한 걸로. 만기를 안정한 걸로 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걸로. 여기 시험 문제. 그래 시험 잘 나와요. 어떻게 바꿔낼까요?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세금과 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걸로 본다. X죠. 전과 동일이 되는 거는 전세금만이죠. 전세금만이고 뭐는요? 기간은 전과 동일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거야. 정함이. 만기 안정한 걸로. 오케이. 여기 틀리기 아주 쉬워요. 여기 기출문제. 24에 25의 기출. 그리고 이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된 거니까 이 전세권을 등기를 새로 할 필요 없다. 세 번째, 법정갱신은 등기를 새로 해야 하네요. 등기 필요 없다.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그래서 민법 187조가 적용돼요. 186조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187조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26회 기출. 등기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한 거야.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 33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맨 하단.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다의 별세계예요.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얘한테도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이 세주인한테도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간이 없을 때 문제가 바로 앞장에 있어요. 앞에 333페이지에 보면 쌍괄호 2번에 있죠. 쌍괄호 2번. 333페이지 쌍괄호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기간 약정이 없죠. 거기 밑줄장. 그럼 누가 끝내요? 이 계약기간 안 정해놓으면 누가 끝내냐 이거죠. 누가 끝낼까요? 둘 다 끝내요. 둘 다. 설정자도 세입자 둘 다 끝낸다. 둘 다. 뭐 하자고요? 우리 끝내. 끝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멸통구라고 그래요. 소멸통구할 수 있다. 소멸통구의 동그라미야. 누가 끝내요? 각 당사자의 별표. 각 당사자니까 누가? 둘 다. 여기 둘 다야. 둘 다. 주택임대차에서는요. 미등기 전세에서는 임차인만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누가 끝내요? 둘 다 끝내. 둘 다. 서로요. 얘도 끝내자고 그러고 얘도 끝내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종료가 돼요. 몇 개월 지나면 6개월 뒤에. 그럼 오늘 통지 보냈어요. 오늘 통지 가면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계약 종료되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왜요? 6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가 되니까. 6개월 뒤에 계약은 종료가 된다. 종료. 여기 6개월에 또 별표. 그래서 존속 기간에서는 세 개 카테고리가 핵심이다. 3개요. 3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최단기는 몇 년이요? 1년입니다. 주택임대차, 미등기 전세는 2년이죠. 이거 달라요. 그다음 법정갱신은 자동갱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1개월 전에 늦어도 한 달 전까지 아무 말 없다. 그러면 전세금은 똑같이 되고 뭐만? 기간만 달라진다. 기간만. 기간 어떻게 달라져요? 전과 동일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거로 바뀐다. 오케이. 그리고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된 거니까 등기를 해요? 필요 없어. 등기 필요 없어요. 오케이. 세 가지가 출제 대상. 그 다음 기간 약정 없으면 누가 끝내요? 둘 다 끝내지. 둘 다. 미등기 전세는 누가 끝내요? 임차인만 끝내. 임차인만. 미등기 전세는 누구만 끝낸다고요? 임차인만. 이게 또 달라. 이게 또 비교가 되셔야죠. 그럼 이건 몇 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종친다. 미등기 전세는요? 3개월 뒤에 끝나요. 오케이. 그래서 존속기간 3개 마무리됐어요. 다음 이제 뒤로 넘기게 되면 전세권의 뭐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나오죠. 효력은 이미 정리해버렸어요. 미리. 전세권의 효력 옆에다 5개 적어볼게요. 전세권의 효력 5개. 자, 전세권자인 이 뽕순이가 가지는 권리가 뭐냐? 네가 가지는 권리가 있고요. 의무가 있을 거예요. 권리하고 의무로 나눠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권리 부분, 또 하나는 의무 부분. 지상권하고 똑같이 판을 짜면 되죠. 권리,
5개 있었어요. 권리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여기 추가 하나 할게요. 추가 하나. 6칸으로요. 1. 요거 추가합니다. 6번이요. 5번까지는 지상권하고 쌤쌤이죠. 6번만 추가죠. 그래 여기 조심할 거는 4번하고 요 6번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다. 옆에다 전세권의 효력 옆에다 요 칸을 정리해 놓고 요거 하나 써주시면 되죠. 부동산을 뭐 하는 권리? 사용권. 부동산 사용하는 권리야. 그리고 이거 채권이야 물권이야? 물권이야 물권. 물권이지. 그럼 물권이라는 뜻은 뭐가 있다는 거죠?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그럼 주인 바뀌면 어떡하라고? C가 얘가 새 주인이죠. 신소유자죠. 그럼 얘는 전세 끼고 집 산 거죠. 이거 끼고 전세금 끼고. 그럼 얘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빼달라고 그러죠? 나중에 계약 끝나면 신소유자에게 빼달라고 그래. 누구한테요? 신소유자에게. 신소유자에게 뭐 달라고요? 전세금 1억 달라고요. 1억 받아가라고. 오케이 별표. 기출문제. 이게 바로 물권이라는 뜻이다. 전세권이 채권이 아닌 물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근거다. 두 번째, 전세권은 상린권이 보장된다. 그죠? 상린권이 인정되더라. 지상권하고 똑같네. 똑같아. 그 다음 전세금 1억을요. 전세금 1억을 그냥 둬요? 증감 청구해요? 전세금은 증감 청구하죠. 증감 청구. 이 증감자가 붙어 있으면 형성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증감 청구권이 보장이 되는데 이때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증액할 때는요. 증액할 때는 몇 프로까지요? 5%까지만 올린다. 5%. 5%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다. 네 번째가 특이한 거죠. 부속물. 싱크대 설치했어요. 얘가. 뽕순이가 이 집에 싱크대를 새로 갖다가 설치해버렸다. 자기 돈 내고. 그럼 나갈 때 떼어가든가 떼어가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요. 주인 보고 사라고. 사. 바로 부속물. 부속물 어떻게 하시오? 사시오. 사. 매수 청구권이 보장된다. 이거는 전세권에 있고 지상권에 없다. 오케이. 이거 조심. 마지막 처분권이 있다. 전세권은 전세권은 지가 살다가 이걸 딴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 넘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처분, 양도라고 그러죠. 양도. 양도도 되고요. 전전세 놓을 수 있어요. 전전세. 전세권자가 어떻게 해요? 세를 또 놓는 거를 전전세라고 그러죠. 그 다음 전세권 가지고 저당 설정할 수 있어요. 전세권에다 뭐 설정? 저당 설정하는 것도 돼요. 저당 설정. 이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처분권 보장된다. 처분권. 그래서 전세권자하고 지상권자하고 5가지가 똑같은데 요 4번만 다르다. 4번만. 미리 지상권 할 때 통으로 정리했죠. 하나 더 전세권자한테 인정된 하나 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6번입니다. 6번이 바로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바로 집을 경매할 권리가 있어요. 얘는 전세금 안 주면 주인이 전세금 안 빼주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집을 경매할 수 있다. 집 경매권 보장된다. 오케이. 경매권이 인정이 됩니다. 경매권. 전세권자 권리 그러면 아까 5가지 했다가 5가지 했다가 6번 플러스에서 플러스 알파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플러스 알파. 이게 전세권 권리 끝. 의무는요.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2가지. 지상권하고 아주 비슷해요. 첫째, 유지관리. 저 집 유지관리를 집을 유지하고 수선하는 거, 유지하고 수선하는 거를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수선하는 몫은 유지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 바로 집 주인이 아니라 누가? 전세권자 스스로 부담합니다. 스스로. 전세권 설정자 아니에요. 설정자 그러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누구 목? 전세권자 스스로 한다. 전세권자 스스로. 전세권자 자신이 하는 거야. 자신이. 보일러가 터지면요. 겨울에 보일러가 터지거나 수도관이 파열됐다. 그럼 누가 고친다? 전세권자 스스로요. 그래서 수도관
터진 거, 수도관 뭐 한 거, 수리비. 수리할 때 비용 들어간 거 있어요. 비용 들어간 거. 이 수리비를 뭐라고 그래요? 필요비라고 그러죠. 필요비. 수도관 고장난 거 수리한 비용. 이 비용을 무슨 비용? 필요비라고 부른다. 필요비. 그럼 이 필요비를 주인한테 빼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자기 몫이니까 이게. 이 비용, 필요비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상환해달라고. 필요비를 뭐 해달라고요? 상환해달라. 주인한테 상환 요구해요. 뭐래요? 상환 청구 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 네가 네 몫이라니까 이거. 유지 수선하는 거 네 몫이야. 네 몫. 그래서 현실은 어때요? 그래서 전세 들어갈 때는 이 전세권자가 주인 보고요. 보일러라든가 수도관이요. 잘 깨끗하게 새로 해달라고 그래요. 왜요? 안 하면 자기가 돈을 나중에 내야 되거든. 자기가 내야 돼, 이 돈을. 누가 내야 돼? 자기 몫이야, 이게. 자기 몫. 그 전세 얻는 분들은 대부분 주인한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요구를 해요. 보일러 고쳐주세요. 벽지 뭐 해주세요. 다 요구해요. 다 미리 해달라고. 왜? 안 그러면 자기 몫으로 다 떨어지니까, 이 몫이. 그 비용, 그 수리를 위해 쓴 돈을 무슨 비용? 필요비라고 한다. 필요비. 여기 별자리. 그 필요비는 누구 몫이다?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그래, 이 돈은 못 돌려받는다. 이걸 못 돌려받으니까 전세 얻는 분은 어떻게 한다? 미리 수리를 미리 해달라고 미리 요청한다. 그래야 자기한테 비용이 전가가 안 되니까요. 다음 두 번째 의무는요. 두 번째 의무는 용도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용도대로. 내가 집을요. 주택으로 얻었다. 그러면 주택으로 써야지. 그걸 뭘요? 술집으로 쓰거나 도박하는 걸로 쓰면 안 되죠. 용도 위반하면. 용도대로 사용해 줄 의무가 있다. 만약 용도를 어떻게 하면? 위반하면. 이 용도를 위반하면 아웃. 소멸 청구됩니다. 용도 위반하면. 25의 기출. 뭐 위반하면? 용도를 위반하면. 용도 위반해서 너 주거를 얻었는데 왜 거기서 술집을 해? 주거를 얻어놓고 왜 거기서 하우스방이야? 도박집이야? 도박장이야? 용도 위반이죠. 그러면 소멸 청구된다. 소멸. 그래서 전세권자 의무는 두 가지요. 유지 수선 의무. 여기 아주 중요하고요. 용도대로 써야 돼. 정해진 용도대로. 오케이. 그래서 전세권자의 권리 5개 하고요. 5개 하고 플러스 알파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경매권이 있었어. 다음 중 시험 문제예요.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상린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경매권, 그리고요 뭐라고요? 필요비 청구권. 필요비 청구권 인정되나요? 안 되지. 오케이. 여기 주의. 여기 주의. 필요비가 뭐예요? 보일러 수리비. 수도관 수리비를 필요비라고 그러죠. 필요비를 빼달라고, 주인한테 빼달라고 얘가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 왜 할 수 없다고? 네 몫이야, 네 몫.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 아닌 건 뭐예요? 필요비 청구권. 이거 인정 안 된다. 오케이. 18의 기출 문제. 의무는 2개. 자, 이러시면 전세권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책은 제가 쓴 책이 아니라서 이런 순서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요 점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책에 체킹만 해드립니다. 체킹만 335페이지. 335페이지 반가로 3번이요. 반가로 3번 볼게요. 유지 수선 의무의 별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에 속한 관리에 수선을 해야 된다.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요? 전세권자의 동그라미. 이걸 뭘로 설정자로 내면 X예요. 설정자로 하면 X. 그 다음 5번에요. 상린관계 동그라미야. 전세권자도 상린관계 준용되나요? 안 되나요? 준용된다. 24의 기출. 그 다음 뒤로 넘기면 전세권 처분 나오죠. 처분권 인정됨. 처분권. 처분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306조 볼까요? 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야. 담보 제공할 수 있죠. 담보 제공은 뭐예요? 저당 설정. 그 다음 타인에게 전전세나 임대할 수 있다. 이거를 처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제약이 있는데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 여기 별제예요.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했다는 말은 무슨 뜻? 처분금지 특약. 처분금지 특약이 있을 때 거기 적어보시지요.
처분 금지 특약이 있을 때는 처분할 수 없음. 똑똑한 주인은 전세 줄 때 이 세입자한테 전세 놓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처분하지 마. 당신만 써, 당신만. 뽕순이. 당신이 뽕순이 세입자야? 네. 당신만 살 수 있고 이거 처분하는 거 안 되라고 특약을 넣을 수 있다고. 무슨 특약? 처분 금지 특약이요. 처분을 뭐하는 특약? 금지하는 특약을 계약서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똑똑한 집주인은. 너만 쓰는 거야. 이 계약기간 동안 너만 쓰는 거야. 딴 사람은 여기 못 들어와. 무슨 특약? 처분 금지 특약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양도 금지 특약, 처분 금지 특약 똑같은 말.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 똑같죠? 근데 이 특약이 여기서 민감한 게 하나 있죠. 지상권에서는, 전세권에서는 어때요? 전세권 다르고 지상권 다르죠. 전세권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처분 금지 특약이 무효, 유효? 유효라고 그랬죠. 유효. 지금 된다고 그랬어요. 유효. 근데 지상권에서는 처분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니까 이런 금지 특약은 무효다. 요 점이 조금 예민해. 처분을 뭐하는 특약? 금지시키는 특약을 집어넣었다. 계약서에. 지상권에서는 무효예요. 왜 무효야? 처분권이 절대 보장되니까. 처분권 절대 보장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금지 특약이겠죠? 처분 금지 특약. 이거 법적으로 무효야. 그럼 어디에서는요? 전세권에서는 이거 유효야. 인정해줘. 요 점도 시험에 각기 3번 정도 나왔어요. 3번. 자, 이러면 전세권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셨습니다. 남아있는 게 전세권 소멸 부분입니다. 소멸. 자, 전세권 언제 소멸해요? 계약기간 끝나면 소멸하죠. 오케이. 계약기간 끝나면 소멸하고요. 집이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이, 전세 집이 태풍으로 무너졌다. 완전 싹 무너져가지고 살 수 없다. 그럼 전세권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전세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물이 멸실해서 없어지면 전세권은 소멸이 돼요. 자, 그 문제가 전세권 소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권에 관한 전체적인 논의는 이렇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심화학습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분석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 마치는데 이것만 유념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몇 개요? 5개에다 플러스 알파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다. 요거. 경매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 대신에 피르비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왜? 수선을 네가 해야 되니까 네가.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용이죠. 용도대로 쓰는 거야. 용도대로. 지정된 용도대로. 그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 소멸 청구돼서 너 쫓겨나. 자, 그래서 전세권의 효력까지 분석 끝나셨습니다. 나머지는 심화학습에서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문제를 기출지문 몇 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343페이지 보실까요? 343페이지에 기출지문 1번.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이죠. 기존 채권으로 대체가 돼야 한대요. 대체할 수 있다죠. 있다. 없다. 틀렸죠. 27회 기출. 두 번째요.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성립 요건은 뭐예요? 등기죠. 등기. 등기가 요건이지 인도는 요건 아니다. 인도의 밑줄이야. 인도를 뭘로요? 등기로. 등기가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바꿔주실까요? 인도는 성립 요건 아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맞죠? 인도라는 게 뭐죠? 거주죠. 거주. 세입자가 여기 거주해야 되나요? 거주? 거주해야 됩니까? 부산에 가면 지진이 겁이 나니까 일본 애들이 전세를 많이 들어와 얻어놨어요. 지진 나면 부산에 와서 대피해서 살려고. 그럼 집은요? 집은? 비어있죠. 사람이 안 들어와 있죠. 인도가 되어 있어요. 거주가 되어 있어요. 거주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더라도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죠? 전세권이 일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다나카상 앞으로 전세권 등기되어 있다. 거주 안 하죠. 거주 안 해도 전세권은 인정되는 거예요. 즉 인도나 거주는 전세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뭐만 돼 있으면? 등기만 되어 있으면. 02번 체킹. 그 다음 4번 지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은 2년입니까? 1년입니까? 1년이죠. 주택 임대차가 2년입니다. 4번 X.
5번 지문이요. 전세권이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요. 언제든지 소멸통고. 소멸통고가 무슨 뜻? 끝내 그러는 거죠. 우리 끝내 이거 끝내. 누가 끝내? 둘 다 끝내. 둘 다. 남녀가 연애하다 싸우죠. 싸우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끝내자는 거지. 둘 다. 주택임대차는요. 누구만 끝내요? 세입자만. 세입자한테만 끝낼 권리를 보장해줘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누가 끝내요? 둘 다. 각 당사자가 소멸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언제요?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종친다. 6개월 뒤에. 그래서 X. 거기 써보실게요. 미등기 전세는요. 미등기 전세는 언제 끝내요? 3개월 뒤에. 그 다음 6번 지문이요.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법정갱신은 뭐야? 자동갱신이죠. 그 존속기간은 전 존속기간과 동일하다. 틀렸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로 되죠. 전세금이 전과 동일이죠. 전세금이. 다음 7번 지문이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 등기를 새로 해야 돼요.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의 별표. 20회 기출 동그라미. 나머지요. 8번부터 나머지 13번은요. 심화학습에 정리가 되시면 그때 문제 풀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세권 마치도록 하죠. 전세권 마치고 소멸 부분에 있는 몇 가지 하고요. 앞부분에 보시면 앞부분에 전세권의 효력이 있어요. 전세권의 효력에 334페이지에 전세권 효력에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생뚱맞은 효력이 있어. 생뚱맞은 거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다소 이제 우리 책은 요 순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이게 다소 저하고 체계가 달라 있어요. 제가 쓴 EBS 교재는 요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전세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민의 민법 기본 이론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